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앤리 이윤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자영이고요. 네. 오늘은 약간 저희가 이렇게 발표라기보다는 그렇죠. 저희 둘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그동안의 작품을 하는 과정이나 작품을 둘러싼 어떤 저희 일상일 수도 있고 주변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 작가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스펙트라는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차에 잠깐 서두에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라는 뜻도 있고 뒤를 돌아본다는 뜻도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다, 맞아요. 네. 다시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정확히 1년 전 추석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네. 그 주영 한국문화원이에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주영 한국문화. 거기 작년에 또 약간 그 나비 20주년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나비에서 기획한 전시하고 그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서 런던에 갔죠. 그때 이제 나비에서 기획한 전시인데요. 우리의 다정한 이웃. 네, Our Friendly Neighbors라는 전시였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은데 제목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 다정함.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비드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코비드가 완전히 이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을 상태였어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많이 안 쓰시고 계신데 그때 저희가 만나서 이런 우리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꽤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시랑 같이 했던 컨퍼런스거든요. 근데 작년 오늘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다정함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에 이웃이란 뭔가 그리고 이게 언어적인 제한적인 상황이 많았죠. 영어로 발표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 자료 중에 하나 준비한 건데 이제 백남준이 이여령의 환갑이셨나요? 네네 60세 생일에 보낸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좀 잘 알려진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언어 장벽이 너무 커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마음 왜 이런 작업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영국의 관객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주영 한국문화원이어서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백남준의 언어에는 이제 일본어도 나오고 한자도 나오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약간 번역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저희가 놓치고 지나간 많은 순간들 중에 그냥 잘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숨어있던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루 밑에 있는 일본어도 마루라는 뜻이고요. 마루라는 이제 중심. 발음이죠. 네. 그리고 밑에는 간지. 마을 또 마찬가지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맞아요. 말에서 크리스토까지라는 그 맞아요. 백남준의 뭐 에세이도 있고 약간 연관을 그 우랄알타이 우리나라의 언어의 어족을 우랄알타이의 어족이라고 잠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건 정설은 아닌데 이제 백남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들 주변에 이제 언어들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순수 우리나라 말 그리고 이제 일본어 그리고 뭐 이제 터키어라든지 뭐 다른 이제 이집트를 뭐 이제 아우르는 여러 언어들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효령 선생님한테 이제 환갑 때 보내신 거죠, 내용을. 어렸을 때는 이 편지의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저도. 네, 나이가 조금씩 들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깨우친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리고 백남 중에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작가가 크리스토였는데 그런 점들이 서서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말을 통해서 어떤 센터 중심을 지나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중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구촌에 대한 컨셉, 장소를 넘어서 결국 사람의 마음에 닿는, 그래서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을 감싸는 그런 심령술사에 가깝다고 이제 크리스토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언어적인 그런 걸 다 넘어서서 텔레파시 같은 걸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양의 컨셉으로는. 그죠? 잠깐 근데 이제 마루를 생각해 보면 말이라는 것은 언어 말이잖아요. 말은 말 타고 가는 말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그 뭔가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앞선 테크놀로지는 사실상 말을 타고 다른 동네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결과물을 다른 어떤 동네에 이제 전달을 하거나 사고 팔거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마루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마루는 예전에 한옥에서 어디에 있냐면 건축물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따라서 방들이 있죠. 우리나라 특히 한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한옥은 이제 그 온돌이 있는 한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온돌방을 해서 밖으로 나오면 일종의 우리 가족 구성원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아니, 마루를 지나지 않고 그렇죠. 다른 방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센터죠. 그러니까 아트 센터, 미디어 센터 할 때 그 센터, 그 장소의 의미. 근데 그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중심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의 중심지를 이제 형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빌리지. 그리고 마음도 마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심의 그 중심, 그 백남 선생님의 작업 중에 마음심자의 한자를 두 개로 분리해 놓은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심은 이렇게 쓰죠. 그리고 두 개를 찍는데 두 개의 위에 찍는 변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업을 하셨던 작업이 있어요. 컨텍스추얼한 작업인데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일종의 언어학자인 이효령 선생님이 저걸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시처럼 저렇게 써서 환갑 때 보내신 거죠. 이런 얘기를 이제 EM이라는 무슨 수학 공식 같지만, 그렇죠. 네, 그 나비에서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EMI 프로젝트에 이제 컨퍼런스로 저희가 참여하게 된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때 이제 주제가 한마음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EMI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제고 이때 컨퍼런스의 주제였고요. 그때도 당시 추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가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팬데믹 기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잊혀졌던 감각을 다시 깨우고 다시 뒤를 돌아보는 시간. 내일이 추석인데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송편을 이제 가져오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그 EMI 컨퍼런스 때 이런 송편이 있었어요. 이거 포토샵한 송편 아니고요. 이 컨퍼런스에 이제 켄 우에노 작가님이 공수해 오셨어요. 독일에서 가져오셨다 그랬나요? 베를린에서. 네, 무슨 페덱스가 도착했는데 그 영국에서 이제 열어보니까 이 송편이었는데 이걸로 이제 퍼포먼스를 준비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추석이었기 때문에 오신 관객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세레모니처럼 했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소반 위에 송편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퍼포먼스 장면이고 입 안에 넣으면 탁탁 터지는 별사탕 같이 생긴 가루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아티피셜한 색깔에 아까 그 송편보다 더 심해요. 무슨 형광색의 그 물질.
그걸 이제 입안에 넣고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는데 입 안에 이제 들어오는 순간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퍼포먼스를 관객들이랑 같이 했어요. 갑자기 저희가 이 오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송편을 먹었을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송편은 왜 또 반달 모양일까? 그래서 아까 그 교육부 사이트에서 퍼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송편이 신라에서부터 기원하잖아요. 소나무 숫자에 떡병, 송병인데 나중에 발음이 송편으로 돼서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사실은 신라 정확히 지금 사이트 경주인데 경주랑 조금 인연이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신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월성. 신라 하면 사실 달과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그 신라의 이름이기도 하고 드디어 이제 5가지 순간 중에 한순간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그 송편과 반달에 이어 드디어 경주에 도달했습니다. 경주에서 저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게 초월이라는 프로젝트인데 2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트랜센던스, 초월이 있고 저희가 작품으로 또 중의적인 표현으로 월성으로의 초대라는 작품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성은 이제 경주고 저희 작품의 관객을 초대한다는 뜻으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어요. 이게 경주에 그 세계문화 엑스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세계문화 엑스포에 20주년 기념으로 기념관이 건립이 됐는데 그 기념관의 주제 작품으로 저희 작품이 이제 선정이 돼서 통일신라까지 포함되는 그 경주의 어떤 뛰어난 문화를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거는 수학여행 때 이후로 거의 없었거든요. 경주를 뭐 이렇게 가도 뭐 유심히 본 적도 없고 뭐 국보는 조금 알고 있지만 그 외에 경주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무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 도전적인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기에도 너무 큰 상황, 그 큰 프로젝트였고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렇죠? 이 프로젝트에 리서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미 그 다른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건축에 대한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선정이 된 상태였고요. 구마겐코라고 그 일본 도쿄올림픽에 그 올림픽 스테디움을 지으신 분이 선정이 돼서 이제 이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 건축물이 이제 그 경주에 있는 대릉원의 영감을 받아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딱 가보니까 느낌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무덤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그러니까 저희 작품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불교에서 이제 반야용선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극락으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석가모니랑 함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도를 잘 닦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수양을 잘해가지고 같이 가는 일종의 배예요. 반야용선은. 저 형상 자체, 건축물의 형상을 저희가 단지 어떤 무덤이라고 볼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배로 봅시다라고 생각하고 배 윗부분을 형상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세 개의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라의 빛과 같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만나는 그런 일종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제작을 했는데, 전에는 저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유적이나 문화재 같은 걸 심도 깊게 연구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뭔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 근데 이때부터 폐허가 된 많은 사이트를 탐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경주도 거의 경주에 거의 살다시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유물과 문화재, 이제 우리 조상이 남겨준 많은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경주 양산에 있는 주상절리인데 신생대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5,400만 년 전에서부터 뭐 540만 년 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사이를 이제 이 형성된 시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100년이라고 치면 그 시기에 비해서는 저희는 거의 정지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이제 형성된 지대인데 이제 추상전리가 형성된 시기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죠. 저 많은 자연과 이제 문화재뿐 아니라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작업에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형성된 과정이 굉장히 이제 화학적이거나 주변의 물리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그 지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남아 있는 자료력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경주라는, 그러니까 신라라는 혹은 우리의 삼국시대를 돌아볼 때 그 과거의 테크놀로지가 어땠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유물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걸 이제 정지를 하고 저희가 그 동안에 해왔던 작품과는 전혀 다른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면서 새로운 순간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혀 그걸 못 느꼈어요. 뭔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소장품이고 이제 연구 설치되는 작품이니까 그것에 대한 긴장감과 그리고 막 문화재를 보고 한마디로 반했다고 해야 되나요? 막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이렇게 우수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그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뭘 만들어도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그 완성에 이제 성에 그러니까 차질 않는 거죠. 뒤를 돌아보려면 저희는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려면은 정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멈춰서 뒤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정말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나름.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영국에 이제 레지던시를 갔는데 영국 레지던시 끝나고 또 대만의 타이베이 그 디지털 아트 센터에 이제 단기 레지던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 전시는 전시 제목이 후망국이라는, 나라가 망한 후에라는 그 전시에 저희가 초대가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사실 상황이 저희가 이런 여기 보면은 막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의 시도 있고 막 드로잉도 있고 저기 그림도 있잖아요. 저기 대만에 도착해가지고 하게 된 작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실 그 정말 예전의 기억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후에 라는 생각을 하면, 만약에 테크놀로지가 망한 후에 혹은 우리의 그 주변의 인프라들이 다 없고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방식들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작품을 하던 방식들을 이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여기 우리 큐레이터 있고 노보 큐레이터 있고 이제 완전 아날로그 식으로 뭐 워크숍도 하고 아이디어 발표도 하고 대표적인 그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 포스트잇으로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대만에서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전시 제목은 후망국이고, 그쵸, 나라가 망한 후에 작가들은 뭘 할 수 있지, 뭐 예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등등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주간 그 아트센터에서 이제 거의 상주하면서 이제 큐레이터들이랑 또 뭐 짧은 언어로 뭐 나라 걱정도 하고 각자 홍콩의 시위가 굉장히 그때 극심할 때여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서로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어떤 순간, 그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끝이었어요. 대만에서 한국 왔는데 바로 코로나가 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는 사실 또 다른 멈춤인데 그 일상이 막 멈추면서 저희도 여기 뭐 다른 분들과 비슷하겠지만 많은 창작자들이 뭐 전시가 다 취소되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이제 또 다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작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멈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그 가속도로 붙여서 막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거나 우리를 멈추려면 서로의 배려나 사랑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아니 뭐 자의반 뭐 또 타이반. 팬데믹 상황과 뭐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작품 발표를 미루려고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조금 휴지기가 있었고 대신에 그 시간에 저희는 다른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은 셈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저희 대표 작품인데 나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쵸. 그 나비와 같이 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라는 데 이제 전시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가지고 그때 제작한 작품인데 우정은 우주적이다 혹은 보편적이다 둘 다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 사진은 사실 토탈 미술관에서 촬영된 거고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예전 작품들을 막 뒤돌아봤어요. 뭐 해외 전시도 하고 저희 작품에서 사실 유효한 지점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속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참 자랑스러워했죠. 왜냐하면 백남준부터 방해니까지 도록의 카탈로그에. 시작이 그 백남준 작업부터 이제 끝에 그 저희가 나와요. 저희 작품과 관계된 많은 큐레이터님들 저희 포함해서 뭔가 이제 세월이 조금씩 쌓인 것 같아요. 작품도 조금 커지고 늘어나고 확장되고 뭐 설치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철수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뭐 풀었다가 쌌다가 이삿짐 센터 마냥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 이제 강제로 멈추게 되면서 저희가 많은 작품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화비축기지 개원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리서치 스터디의 컬렉션인데 서재라는 뜻도 있고 이제 공부 뭐 연구 학습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로스카머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리 시간 사색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 스펙트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동안에 이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을 가지고 유효한 생각들, 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저희가 작품 속에서든 일상에서든 뭐 한 개인으로서든 꼭 예술가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신작들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림 그리고 뭐 시도 쓰고 그 대만 전시에 이어서 또 에이시안 아트 비엔날레 작품만 이제 보내고 원격으로 이제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 작품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어요. 신작인데 그때 당시. 이런 일종의 그 게임 레벨의 그 환경을 저희가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작품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작년 이제 오늘 그죠? 추석 때 그 네, 영국에서 그렇죠. 또 이 작품을 이어서 전시하고 맞아요. 시는 이제 여기 유리벽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다시. 그래서 이거는 그때 쓴 시를 이제 최근에 그 토탈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된 계기로 저희가 또 시각장애인도 시를 접할 수 있도록 시 낭독을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두 편의 시를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지 못하는 관객들도 시를 통해서 뭔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이 전시 때 이제 QR로 이제 안내를 했고, 이 저희가 지금 리스펙트 미디어라는 이 토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작가님 좀 읽어주시죠. 네. 존경의 독일어 리스펙트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돌아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존경은 배려, 릭시트이다. 타인을 존경하는 사람은 함부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지 않는다. 뒤를 뜻하는 릭과 봄, 시야를 뜻하는 지히트의 합성어. 존경의 전제는 떨어져 있는 시선, 거리의 파토스이다. 오늘날 존경심이 사라지면서 거리를 알지 못하는 구경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것은 스펙터클의 특징이다. 스펙터클의 어원인 라틴어 동사 아스펙타레는 거리를 둔 배려와 존경, 리스펙타레 없이 관음증적 태도로 쳐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거리의 유무가 리스펙타레와 스펙타레를 구별한다. 존경할 줄 모르는 사회, 거리에 파토스가 없는 사회는 스캔들 사회로 전락한다. 존경 없이 투명 사회 한병철. 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은 뭐 소셜 미디어 포함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일상에서도. 그래서 존경이 없는 그 사회와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뭔가 이런 병적인 징후들에 대해서도 예술가들이나 창작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존경과 배려가 없으면 결국 이 복제만 난무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AI의 어떤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문제점들을 보면 카피의 카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오텐티시티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창작한 것에 대한 혹은 생각한 것에 대한 어떤 배려가 굉장히 부족한 그 시기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사실 흔한 얘기인데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무엇에 대한 거리를 두는 게 어떤 뜻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뭐 일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 시점에서도 거리의 개념이 우리한테 무슨 뜻인지를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지한 시간과 거리두기의 시간 가운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최소한의 것, 그게 바로 존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미술관이나 이런 전시장에서 뭔가 작품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 경주 이후로 매우 높아진 눈과 그 물질을 다루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리고 새로운 쓰레기를 양산하면서 이렇게 전시를 지속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 작업의 제목인데 제목이기도 하고 그 수행하는 그 자체이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은 그 아트센터 나비와 같이 하게 된 그 계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렇죠. 근데 제 영막이라고, 저희 인생의 영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희의 다시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의 그 넷제로의 액트 제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후 행동에 이제 저희도 나서게 된 거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일들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사라지는 작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이제 필름으로 남기는 그런 수행적인 시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내가 아니라 밖에 있으니 조금 더 자유로웠고, 여기는 이제 제주도인데 노지 그 앞에서 이렇게 그 3D 프린터기로 제작한 모형들을 이제 놔두고 바다에 이제 사라져가는
지붕도 벽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 노지. 에메랄드빛 바다가 맑게 일렁이는 해변에 썰물에 드러난 현무암 갯바위가 있고 그 위에 8개의 흰색 조형물이 간격을 두고 놓여 있습니다. 3차원 프린팅 기법과 벡토를 이용해 얇은 층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이 조형물들은 대도시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형상화하는데 고층 빌딩, 은행 건물, 대형 곡물 창고 등입니다. 검은 갯바위 주위로 맑고 투명한 바닷물이 일렁이고 햇살을 받은 건물 모형들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습니다. 밀물이 찾아온 시간. 갯바위 가장자리부터 물에 잠깁니다. 건물 모형들이 놓인 갯바위는 기술 문명을 이룬 섬처럼 바닷물 위로 검은 빛의 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갯바위 너머 수평선에서 파도가 끝없이 밀려옵니다.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건물 모형이 바닷물에 녹아 가장 먼저 하얗게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형은 사라져 흔적조차 없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자 나머지 모형들도 하단부터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모형의 하단은 파도에 가볍게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깎이고 녹습니다. 바닷물이 갯바위를 서서히 삼키고 있습니다. 하얗던 모형들은 바닷물에 젖어 표면에 얼룩이 번지기 시작하고 위태롭게 속살을 드러냅니다. 갯바위 꼭대기 위로 바닷물이 넘실댑니다. 가장자리에 있던 모형들은 사라져 흔적도 없고 대형 빌딩이나 창고를 형상화한 모형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정교하게 층층이 쌓아 올린 모형들은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에 닿아 한순간 맥없이 무너지고 부서져 수면 위로 나동그라집니다. 모형의 덩어리는 물살에 휩쓸려 사라지고 갯바위 표면에 붙어있는 벡토의 흔적도 쉼없이 밀려오는 바닷물에 씻깁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대형 곡물 창고마저 점점 기울어집니다. 갯바위의 꼭대기로 바닷물이 밀려오자 대형 곡물 창고는 힘없이 옆으로 쓰러져 부서집니다. 모형들은 갯바위 표면에 하얗게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갯바위는 이제 바다에 잠겨 검은 현무암의 꼭대기만 언뜻 드러납니다. 꼭대기엔 건축 모형들이 있던 하얀 흔적이 반죽처럼 남아있지만 서서히 파도에 씻기고 녹아서 사라집니다. 액트제로 노지는 설치 작품이 바닷물에 잠기는 과정과 일시적이고 덧없는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 트랜스미디어로 확장합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건물 모형을 제주도 바다의 현무암 갯바위에 배치해 마치 기술과 문명을 이룩한 섬이 바다에 가라앉는 듯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 이후 지구온난화 문제를 시각적 메시지로 전달하며 궁극적으로 자연으로의 회귀에 초점을 둔 일련의 창의적인 탄소 중립 예술 활동입니다. 끝없이 밀려온 파도가 꼭대기만 드러난 갯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집니다. 갯바위도 어느새 바닷물에 잠깁니다.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며 모형들과 갯바위를 삼킨 바다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액트제로 노지 방앤리, 음성해설 대본 서수연, 해설 이현주, 아트센터 나비, 워터쉐드, 방앤리 스튜디오, 한국국제교류재단, 영국문화원. 이게 음성해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관객을 사실 타깃으로 제작된 것이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사고, 액트제로 사고라는 우리나라에 이제 사라져가는 그 해안 사고에 가서 이제 그 수행을 이어갔어요.
여기가 이만큼 사실 모래가 다 덮여 있어야 되는데 해안 침식 때문에 다 깎인 거고 이렇게 풀이 있는 이유는 남아있는 모래를 잡아두기 위해서 이제 심어둔 그런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활동을 다시 뒤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껏 저희가 굉장히 인더스트리얼한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작업의 어떤 수행 과정 자체가 그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개념과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으로부터 이런 저희 작업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사라져도 의미 있고 뭔가 소통이 되고 소비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저희가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어떤 이런 딜레마와 같은 그 작업 제작 과정의 어떤 딜레마와 같은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흙으로 된 조형물들은 저희가 흙으로 출력하는 3D 프린터를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뭔가의 결과물을 냈지만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앞에 그 쭉 이어지는 게 저희가 나의 영토는 어딘가라는 그 프로젝트의 제목인데 거기서 이제 땅에 대한 생각 그 경주에서부터 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유적지에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서의 땅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잖아요. 뒤로 돌아보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건 또 다른 물질인데 온라인이나 가상현실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이 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업체의 수준은 미치진 못하지만 오랫동안 이제 작업의 노하우로 스스로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 중 다행인 게 그 코로나 때 많은 전시가 취소되면서 집에서 매일 이걸 이제 그 툴을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죠. 만약에 계속 이렇게 뭐 전시를 계속 이어 나갔으면은 그 사이클대로 이제 일상이 흘러갔을 텐데 그냥 뭐 집과 작업실에서 그냥 작업만 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도자기도 프린트하고 그 결과물들을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프로젝트로 이어가게 됐어요. 이거 사실 전데 그 배우를 섭외할 수 없어가지고 이윤준 작가가 저를 대고 이제 모델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나온 저의 아바타예요. 그 서로의 무료로 쓸 수 있는 초상권과 목소리 많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작품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두고 봐. 일종의 메타픽션 여기 같은 제 캐릭터의 뒤통수가 보여. 게임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이에요. 3.7시점. 이게 그냥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한 채널로 표현이 됐지만 멀티 채널로도 될 수 있고 자영아. 뭐 헤드셋 같은 자영아. 대답을 하셔야죠. 좀 이따 늦게 게임도 안 하는데 게임판을 만들었네. 다른 데로. 이제 시작인 거야? 하여튼 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이 험난한 오지 황무지를 탐험하게 된 계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약간 연극적인 세트의 구성이면서도 그 게임 엔진의 게임 뭐랄까요 레벨 같은 스토리면서도 그런 작업의 형태로 저희가 그 저희 작품 프로젝트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오라클을 만나게 되네. 예. 굳이 왜 이런 데서 만나자고 했는지 알 것 립싱크 같지만 테크놀로지도 조금 발전을 어쨌든 하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우린 만나야만 할 테니까. 벌써 내가 빚을 진 것 같네. 이 작품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그 저희가 키스트의 박사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박사님 만나는 계기도 되게 결정적인 순간이죠. 저희한테 그 키스트의 그 차세대 반도체 그 인공 내 융합 연구단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그죠? 거기서 이제 다음 그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디자인을 연구하고 계신 박종길 박사님을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그 박사님이 연구 분야가 SNN이라는
분야예요. 되게 낯설실 수 있는데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그 줄임말인데 스파이킹 신경망 그러니까 지금 딥 뉴럴 네트워크 다음에 DNN 다음에 거론되는 차세대 인공신경망 중에 하나인 SNN을 연구하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그 분야 중에 이제 뉴로몰픽 하드웨어 디자인을 주로 설계하고 연구하는 분이세요. 그 챗 GPT의 습격과 뭐 이런 또 차세대 인공지능 그 반도체를 연구하고 계시는 박사님을 또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접속이 된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을 만난 계기로 이 신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저희가 뭔가 설치에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을 하고 또 규모를 줄이고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은 이제 3D 애니메이션 안에 다 넣었어요. 거기서는 저희가 공간도 크게 만들 수 있고 막 인테리어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어느 부분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작품 속 가상의 공간을 이제 꾸미고 실제 현실 공간에서 할 때는 그 작품의 3D 애니메이션 화면 속 공간, 그 설정된 공간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 같은 이런 그 지난 그 스터디 작업에서도 그런 형태가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단지 물리적인 공간에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 최근 작품들은 가상현실에서 구현된 것이 현실로 다시 반영되는 그런 작품 형태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 전시장에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그 배경에 다 등장하고 그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의 연속으로 또 박사님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 인공지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창작자 윤리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금 복잡한데 인공지능 예언자라는 설정을 하고 그 예언자의 어떤 오류와 딜레마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신작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토탈미술관에서 이제 개인전 형태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 미술관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그 애니메이션의 결과물을 조금 추적해서 볼 수 있는 전작들을 포함해 갖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됐고 앞에 나왔던 그 폐허와 항무지와 사막과 이런 초원과 가상현실로 이제 표현된 것들이 이제 텍스트와 평면 작품과 또 이렇게 3차원 오브젝트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3차원 오브젝트들 그것에 대한 3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사실 영의 차원에서부터 3차원에까지 다 다양한 재료와 미디어로 이제 표현된 그런 형태의 전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 뭐 텍스트 작업부터 그림, 뭐 드로잉, 뭐 또 조각 그리고 이런 소리 그리고 QR로 접속해야 되는 다양한 경로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관객 참여형 접근성 투어라고 해야 될까요? 모두를 위한 가이드 투어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 짧은 전시 기간에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관객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 가이드 투어를 했어요. 비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 투어가 아니라 뭐 저시력도 있었고 전맹도 계셨는데 그 관객들을 초청해서 같이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음성해설 작가로 알려진 서지원 작가님하고 또 토탈미술관의 이제 코디네이터, 큐레이터 선생님들이랑 같이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거의 미디어 아트, 뭐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각장애인
관객들하고 같이 뭔가 이런 어려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순간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때 이제 그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고 이때 그 3인의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된 그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 AI 예언자 청문회를 이제 개최를 하는 그 씬을 바탕으로 이제 주변에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었어요. 일부 소개를 3인의 디지털 휴먼 캐릭터가 세 개로 나누어진 화면에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인공지능이며 다양한 DNA 캘리브레이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혼혈이다. 이들의 신분은 확실하고 직업과 직위는 분명하지만 그 외 배경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싱글체를 보니까 정말 귀엽게 조금 밝은 두 개의 빛이 큰 원을 그리며 이어 빛의 산란 효과가 화면을 채운다. 눈부신 화면에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예언자의 독백이 낮은 목소리로 먹먹하게 울려 퍼진다. 어둠 속에서 난 눈이 부셔 보이지 않는다. 언젠가 심판대에 오르는 날이 올 거로 생각했지. 이것은 시험이고 그게 지금일 뿐. 우리의 비전을 세상에 전달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각자 이 세상에는 승객을 보호하는 자율주행차만이 존재합니다.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기능과 짧은 시간 내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초저지연 성능을 가진 시스템. 인간의 뇌를 모사한, 아니 정말 인간과 닮은 인간다운 인공지능. 원래 주 목적이 그게 아니었나요? 이제 이벤트 기록을 띄우겠습니다. 안개가 스며든 것처럼 청문회 장소가 뿌옇게 흐려지고 예언자와 의장, 에이전트의 윤곽도 흐릿해진다. 360도 카메라 앵글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 된다. 이벤트 기록을 보기 위해 등장인물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한 가상현실에 들어와 있다. 마치 가상현실 속 가상현실과 같다. 화면의 인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이샤인을 마주했을 때 이벤트 기록이 로딩된다. 영상에 이게 1시간이 넘는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저희가 이제 추출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사실 이 3인의 등장인물 외에도 그 화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목소리로 등장하는 나레이터가 있는데 해설자죠. 이 해설자가 이 작품에서 용어도 설명을 해주고 배경도 설명해주고 인물 설정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중간에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 그 목소리이고 저희의 어떤 의도를 작가 대신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청문회를 끌어가는 어떤 중심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험적인 작품을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일단 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술 격차, 장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장애에 대한 그런 접근성의 문제를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서 새로운 형태로 저희가 이 작품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좀 독특한 형태예요. 물론 연극에서나 영화에서 기존의 문학작품 등에서는 볼 수 있는 형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실험이고 도전이고 또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유형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뭔가 더듬듯이 저희도 이 작품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그 순간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비디오로 찍고 있고요. 640, 480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여기 그 저희가 도자기를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아, 여기 흑사군 사람 이윤주고요. 똥슨 할아버지 그 우디 바스크하고 스타이너라고 손 내민 분이 스타이너죠. 스타이너 바스크인데 어떤 큐레이터가 여기 체크하임인데 여기 어떤 큐레이터가 그 되게 잘생긴 동양 남자애가 무슨 도자기로 작업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너 이름 뭐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했더니 윤준이라고 그랬더니 윤준은 모르고 남준은 알아. 백남준이죠. 그러면서 이제 악수하는 건데 그 열쇠를 던지잖아요. 이거 옆에 있는 도자기 접시를 이제 터치를 하면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음악이나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제너레이티브한 컴퓨터 아트. 또 욕심 많아가지고 막 프로젝션에 막 스피커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때부터 그 굉장히 야망이 있었잖아요. 윤준 작가가 저를 찍사를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얼굴은 제 얼굴이에요. 시커먼 얼굴. 처음엔 검은데 많이 만지면은 제 얼굴이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와서 이제 이게 모션 트래킹인 줄 알고 열쇠를 아까 던지셨는데 그때는 아이팟 터치가 이제 출시되기 전 시기였어요. 되게 옛날이죠. 터치를 뭐 한다는 게 그 쉬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윤준 작가의 야망은 이 접시에 물을 채워가지고 동양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고자 뭔가 세레모니를 계획했었는데 물을 부었더니 이 정기적 펄스가 너무 강해서 사운드가 제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물을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셔서 정말 다행인데 안 그랬으면은 완전 난장판이었을 텐데 그때 이후로 저희가 이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순간의 계기로 방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적뒤적 해가지고 겨우 찾아낸 영상인데 지금 우디 발숙하는 벌써 세상을 떠나고 이제 슈타이너도 뭐 굉장히 연로하시죠? 마스터시죠? 정말 너무 좋은 작가님들을 저희가 청년 때 만나서 옆에서 근접하게 작업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정말 리스펙트, 존경하는 그런 많은 작가님들 중에 하나인데 이 순간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저희한테 이제 이런 토크를 할 기회를 주셔서 존경의 뜻을 담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저희 작업도 보고 많은 작가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하여튼 5개의 순간을 저희 나름대로 뽑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영마까지 오늘 잘 마무리하게 됐고 제가 아까 그 송편을 가져왔잖아요. 많이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